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현재에 충실하라. 과거를 돌아보며 분노하거나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를 두루 살펴라. 제임스 터버. 감사 스마일이 이 한 줄 명언을 갖다가 오늘 이야기 드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 스마일도 과거가 있고 또 지금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감사 스마일이 꾸준하게 지금처럼 아침 방송을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미래는 더더욱 밝아질 것 같고요. 또 과거에 제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분노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화성시가 100만 인구에 달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00만이 넘은 광역시를 제외하고 이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이제 100만이 넘어서 특례시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화성시까지 이제 100만 인구가 넘어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뜬금없이 왜 감사 스마일이 화성시를 이야기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감사 스마일이 화성시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감사 스마일이 과거에 화성시에 관련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고양시 서울 편입 강력 추진 성명서를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경기도 지사님에게 김동연 경기도 지사님에게 고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네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역사적으로 서울이었다. 고양시민 46%가 이미 서울과 같은 문화, 경제, 생활권이다. 지자체 행정 관할 구역 조정은 지리적 여건과 생활 경제권 등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메가시티 서울과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 따라서 고양 시민은 김포, 구리, 하남 등과 같이 서울 편입을 시민들이 바라는 수도권 도시들과 연대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경기북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서울 편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조속히 해당 지역 주민 투표를 통해서 시민 의사를 직접 물어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지금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 제 방송 채널에서만 이야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제 채널에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라도 고양시가 서울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성시가 지금 자족도시로 가고 100만으로 가고 가장 젊은 도시가 된 이유가 안타깝게도 일자리 때문입니다. 대기업이라든지 많은 공장들과 기업들이 화성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 그렇다고 하면 3중 규제로 고양시가 묶여져 있는데 이런 자족도시로 간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 시민이 원하는 서울 편입으로 가서 서울의 중심으로서 저희가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제 이 화성시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는데 화성시 지도도 언뜻 이렇게 보면 이제 고양시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면적이 상당히 넓고 특히 고양시는 한강을 끼고 있는데 화성시는 서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화성시가 이렇게 또 공장이라든지 또 서해안 시대에 발맞춰서 많은 기업들이 화성시로 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한겨레에 이정아 기자님의 기사가 있어서 좋은 기사가 있어서 이걸 토대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고양시 유튜버를 넘어서서 이제 경기도, 서울, 수도권의 유튜버가 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도 많은 홍보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ML 한국 공장도 화성에 있다. 오명복고 100만 도시로. 살인의 추억 오명 화성시 어떻게 100만 도시가 됐나? 예전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화성시 하게 되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때문에 정말 한동안 화성하게 되면 정말 그 살인의 추억밖에 생각이 나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동탄 1기의 신도시 메타폴리스 전경입니다. 너무 웅장하고요. 감사스마일도 실제로 동탄을 가서 보면 이게 이제 서동탄에 있는 메타폴리스의 모습인데 정말 웅장하고 동탄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 왼쪽이 서동탄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동탄인데 이제 줄여서 동탄으로 하고 그리고 동탄이 또 너무 크다 보니까 북동탄, 중동탄, 남동탄 또 남동탄에는 또 호수공원이 또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현재 가장 큰 신도시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화성시 인구가 지난 11일 날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인구 유입으로 해서 일반 자치시에서 특례시가 되는 첫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상황임에도 시민 평균 연령이 38.7살로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생아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복합도시 화성이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뤄낸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1.4배 큰 땅덩이 새 도시라든지 택지 개발로 인구가 증가됐는데 1949년에 수원부에서 수원시와 군으로 분리될 때 수원시와 화성군으로 나뉘면서 탄생했는데 화성시사를 보게 되면 분리 당시 17만 명, 인구가 2001년도에 3월 21일 시승격시까지는 변동 없이 유지됐고 인구가 21만 명이었습니다. 재정 규모는 2,500억 원 수준에 그쳤는데 그때만 해도 서부권의 일부 원도심을 제외하면 행정구역 대부분이 야산과 논밭이었습니다. 2003년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병점역이 개통되고 병점역 일대가 개발되면서 시승격 5년 만인 2006년 말에 인구 10만 명이 늘어난 31만 명을 기록했고 이 무렵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되면서 화성시는 범죄의 도시라는 오명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옛 화성군청사의 모습입니다. 2007년에 이제 동탄 1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 유입 속도가 가팔라졌고 1기 신도시 개발 막바지인 2010년도에 인구가 이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졌던 2010년을 전후해서 2,300억 원을 투입했던 종합경기타운 조성 등 무리한 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서 한때 재정위기도 겪기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탄 2기 신도시 입주 시작과 함께 봉담이라든지 향남, 남양 일대 중소규모 택지가 개발되면서 거점 도시가 조성됐고 이때부터 다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서 승격 뒤 22년 인구 50만을 돌파한 지 13년 만에 수원, 용인, 고양, 창원에 이어서 국내 5번째 100만 도시 반열에 올랐다. 근데 화성은 최근 10년 동안에 전국에서 인구 유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도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기업이 그만큼 화성을 좋아하고 화성에 기업을 갖다 하려고 많은 대표님들이 지금 화성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반도체, 모빌리티 중심 양질의 일자리, 부자 도시로 성금 갔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젊은 20, 30대의 또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분들이 화성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화성시의 넓은 땅은 택지 개발은 물론 기업 유치에도 효과적이었고 화성시에는 한국의 양대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와 모빌리티 관련 대기업과 협력사, 연구개발, R&D 거점 등이 들어서 있고요. 삼성전자 화성반도체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장비, 부품 협력사가 밀집되어 있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ASML 공장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2003년 남양읍 일대 현대기아차 연구개발센터가 지금 실제로 있고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화성시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R&D 핵심 거점으로 해서 14,000여 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화성시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다. 그래서 부자 도시로 지금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양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는 거하고 화성시 인구 100만 넘는 거하고는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의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뭐 JDS 지구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이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경계자유구역이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첩 규제로 다 규제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3등 규제로 지금 묶여져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저희가 고양시의 자족도시로 가는 게 화성시만큼 쉬워 보이진 않는다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남과 구리와 김포는 지금 올해 이제 그런 것들을 특별법으로 해서 일단 발의를 할 계획인데 고양시는 아직까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이런 상황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고 특히 또 내년 국회의원이 있는 4월 총선에 총선 이후에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 반도체 화성 캠퍼스의 전경인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물론 평택의 물론 삼성전자 고덕 캠퍼스가 더 크긴 하지만 화성의 캠퍼스도 정말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자리가 늘자 지역 경제도 정말 활기를 띠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총 생산량이 2021년 기준으로 91조 원입니다. 그래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1등이고요. 이는 광역시 단위인 부산이라든지 인천과 거의 맞먹는 지역 내 총 생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주 근접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화성시를 갖다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화성시에 있는 기업의 연간 수출액도 206억 356만 달러로 경기도 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수입 확대로 이어졌고 재정 규모가 4조 원대로 커진 그러니까 4조 원대로 커진 화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대표적 부자 도시인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를 제치고 재정 자립도가 61.1%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고양시가 정말 화성처럼 되려면 가장 중요한 이 일자리, 대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 스마일이 서울로 편입을 해서 아무래도 서울로 편입을 하게 되면 일자리라든지 기업들이 이제 많이들 올 거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덕은지구에 있는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향동지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이 서울과 인접해 있는 서울 바로 옆인데도 오지 않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대중교통 편이라든지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기업 오너분들이 지금 일단 못 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고 특히 한강 이북 쪽으로 해서 기업을 갖다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뭐 수출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아무래도 경기 남부를 더 선호하는 것 같고 반도체라든지 뭐 IT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경기 남부 수원, 용인, 화성, 평택으로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강 이북으로 지금 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만에 특별히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뭐 바이오라든지 뭐 영상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런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 일자리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화성시라든지 뭐 용인시라든지 수원시를 뭐 따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갖다 유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갖다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2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정말 이 고양시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잠시만요.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2015년도에 한국의 화성시가 세계 7대 부자 도시 중에 4위가 될 것이라고 이제 2025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첨단 산업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몰려든 결과였다. 향남에 이런 종합 경기 타운도 이렇게 멋지게 지금 지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화성시인데 단적인 예로 화성시는 기업이 많고 고양시는 기업이 없습니다. 반대로 왜 화성시는 기업이 많을까? 왜 고양시는 기업이 없을까? 근데 고양시에 기업이 없는 이유는 군사보호구역,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 번역, 그리고 그린벨트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었고, 일산 테크노밸리가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들어오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일산 테크노밸리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과연 유치가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지금 어떤 분들은 또 물음표를 갖다가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킨텍스가 지금 CJ 라이브 시티가 아레나 공연장이 또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고양방송 영상밸리도 지금 이렇게 정말 순조롭게 지금 공사를 또 진행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더디고 늦다. 그리고 이제 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를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경기 남부로 이제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미팅 때문에 경기 남부로 가서 보게 되면 정말 이 도로도 너무너무 진짜 뭐 여기는 기본적으로 6차선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2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화성 구간은 다 지금 공사가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지금 화성 아래쪽에 있는 오산에다가 세교 3지구로 해서 또 택지지구를 또 조성하는 그런 계획 발표를 보면서도 앞으로 인구가 지금 100만이 아니라 정말 화성시 같은 경우는 200만이 뭐 정말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고,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로 갈 수 있을까? 베드타운으로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고양시는 역사적으로 서울이었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매일 서울로 뭐 거의 진짜 1000, 만, 10만, 100, 43만 6천 명이 지금 이렇게 수도권에서 매일 서울로 지금 다니는데, 수도권은 매일 52만 3천 명이 약 200만 명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명 등의 600만 명이 서울과 같은 경제생활권인데, 이런 경제생활권을 갖다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가지고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갈 것이다.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고양시가 인구가 많고 그렇다고 하면 창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베드타운으로 또 남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양시는 김포, 구리, 하남동과 같이, 그리고 한강을 갖다 끼고 있고, 더 또 나간다고 하면 김포가 또 옆쪽에 또 서해 바다를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서울이 서해안 시대로 해서 더 커지면서 고양시가 또 중심에 있을 수가 있고, 또 킨텍스의 경제자격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창릉의 3기 신도시 내에 일자리, 그 다음에 기업 유치가 고양시에서 유치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유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기업들이 아마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울링 사업이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 만약에 상암동이 옆쪽에 있는 향동과 덕은이 서울로 편입이 돼가지고 같이 간다고 하면 상암 미디어 벨트가 서울로 해가지고 더 커질 것이고, 상암링을 갖다가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덕은과 향동의 그렇게 모습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양시가 이번 기회에 꼭 서울로 편입을 가야 된다. 막연하게 특례시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례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우물한 개구리의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일자리 증가라든지 복지 확대는 청년층 인구의 두드러진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전체 인구의 31%가 19살에서 39살의 청년입니다. 시민 평균 연령이 38.7살, 전국에서 가장 젊고 신혼부부 비율도 높아서 해마다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평균 6,800여 명에 이릅니다. 아동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19%가 만 18세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서울 강남을 제치고 전국 1위를 또 차지했었고요.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학군이 형성됐고 교육 환경도 개선된 결과라고 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교육부에서는 교육 국제화 특구로 또 지정돼서 2027년까지 5년간 182억 원의 예산이 또 투입되고, 지난해 9월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화성이 자족도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를 갖다가 고양시는 반드시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100만 도시로 성장한 요인으로는 교통 인프라 확충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통과하고 수도고속철도 SRT라든지 수인선, 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 수도동탄 광역급행철도 등의 철도망도 구축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런 일자리가 확충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망이 확충되거든요. 근데 고양시는 지금 일자리도 안 들어오고 교통망도 지금 불비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GTX-A 하나만 믿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GTX-A 하나만 가지고 킨텍스에, 창릉에 기업 유치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일단은 고양시에 있는 이 3중 규제를 갖다 빨리 풀어야 되고, 고양시에서 3중 규제를 풀지 못한다고 하면 고양시는 자족도시로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도시로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고양시는 서울로 편입을 해서 정말 인구가 100만이 넘은 그런 메가도시, 1000만이 넘는 메가도시 서울에 정말 10분의 1의 이런 인구수로 해서 당당하게 서울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은 정말
소신껏 이야기를 드립니다. 화성시가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고 2년 동안에 1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경기도 내에서 4번째, 전국에 5번째로 특례시가 되는데, 감사스마일이 특례시가 되어서 고양시를 보면서 지난 2년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특례시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또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신분당선 석부 연장되는 것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고양 우평선도 지금 들어오긴 하겠지만 너무너무 또 많이 딜레이가 되고, 더 그런 홍대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착공이 언제 될지 확실치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고양시는 인구만 늘어가고 서울시의 배드타운으로 전락되고 서울시에 안 좋은 그런 위해 시설들만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을 해야 된다는 강력하게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화성시의 그런 예를 좀 들고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기 북도가 아니라 서울과 하나가 되는 것이 고양 시민의 지금 생각이고 고양 시민의 지금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하시고 고양 시민들의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동환 현 고양시장님께서도 생각을 전환해서 특례시보다 더 좋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편입이 특례시보다 더 좋은 그런 대안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은 오늘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화성시가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솔직히 화성시가 부럽기만 하고, 감사스마일도 경기 남부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던 게 있다 보니까, 정말 10년 전, 그 다음에 7, 8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고양시의 위상과 화성시 위상이, 그때는 화성시 위상이 더 낮았는데 지금은 고양시의 위상보다 화성시라든지 용인시, 하다못해 평택시 위상보다 고양시 위상이 더 낮아지는 것 같아서, 고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또 고양시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가슴도 아프고, 고양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서 답을 주시면 더 좋겠지만 소중한 의견들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족도시로 가야 되고 일자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고양시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편입을 해서 고양시의 그런 정말 앞으로 고양 시민들의 또 젊은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고양시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충분히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오늘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스마일이 좋아하는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갑니다. 샌프란시스코 6년 1490억 초대형 계약을 맺었는데 정말 대단하고요. 감사스마일이 이종범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정말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를 응원을 할 거고요. 지금 이 1490억이라는 이 계약금, 정말 초대형 계약인데 이 액수가 얼마나 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정우 선수의 앞으로 선전을 감사스마일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